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현대가 더비에서 승리한 울산의 3만 관중 그리고 서울 안익수 감독의 돌발 사퇴 선언, 다시 한번 4대3 스코어를 만들어낸 대전의 난타전 본능, 희비가 엇갈린 강등권, 윤빛가랑과 이건희, 불투이스의 극적인 골까지 이게 다 한 라운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어느 라운드보다 볼거리와 이야기거리가 풍성했던 27라운드였습니다. 네. 저희 볼만찬이 6경기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입니다. 수원 제주전. 수원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수원은 주전 골키퍼 양영모가 돌아왔고 네. 부상한 이상민 대신 한호광을 투입했는데요. 윙백 성향의 이기재, 김태환을 양 측면에 두는 3백에 가까웠습니다. 가츠키와 고승범이 중원을 지키고 김주찬, 박희준, 명준재로 공격진을 꾸렸습니다. 제주는 김주공 중원 카드를 다시 빼들었고요. 권순호, 전성진 등 젊은 자원을 우선 선발로 투입했습니다. 김호규가 선발로 복귀한 게 변화였습니다. 양팀 모두 교체 자원에 힘을 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초반 김주공과 권순호의 연이은 슈팅으로 제주가 기선을 잡았습니다. 수원은 고승범의 연이은 슈팅으로 반격을 했고요. 32분 첫 번째로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진수 얼굴 쪽을 향한 이기재의 팔꿈치 파울이 고의성이 있느냐,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수원 입장에선 다행히도 경고만이 주어졌습니다. 제주는 유리 조나탄 투입 후에 다시 몰아쳤지만 득점이 연결되지 못했고요. 전반은 그대로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제주는 골키퍼 김동준이 무릎 쪽 이상을 느껴서 김금배로 교체가 됐고요. 수원은 김경중, 전진우를 투입하면서 측면에 변화를 줬습니다. 양팀 모두 후반에도 득점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기나긴 영의 싸움이 이어졌는데요. 후반 36분 수원 수비수 박대원이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빠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수원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교체 투입한 불투이스가 투입 3분 만에 이기재의 코너킥을 헤더 결승골로 마무리한 겁니다. 오랜 기간 전력 외 선수로 평가를 받아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새로운 팀을 알아보기도 했던 선수인데요. 네덜란드 1부와 독일 2부에서 뛴 짬 바이브가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해 울산을 떠나 수원에 입단해서 처음으로 그래요? 골을 넣었는데요. 팀이 최하위 탈출을 노리는 아주 귀중한 타이밍에 결승골을 뽑아낸 만큼 이날 짧은 시간 출전했음에도 KOM으로 선정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원은 3경기 만에 승리하고 같은 라운드에서 강원이 패하면서 다시 11위로 올라섰고요. 강화의 승점 차를 2점으로 벌렸습니다. 반면 제주는 지난 수협전 완승에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경기 만에 패하면서 다시 9위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울 것 같고요. 그쵸. 김동준까지 부상을 당해 잃은 게 참 많은 경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인천 광주전이고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좀 아쉬운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천은 다잡았던 승리를 놓쳤고 광주는 또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땅을 칠 수밖에 없는 이정효 감독의 이 장면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네. 무승부였습니다. 광주는 5위, 인천은 6위에 자리했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홈팀 인천은 지난 대구전과 마찬가지로 3-5위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거사 제르소 투톱에 이명주, 김도혁, 문지환 3미드를 다시 가동했어요. 오른쪽 센터백에 오반석 대신에 김현수가 들어간 것이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광주는 특유의 4-4-2 카드를 꺼냈습니다. 변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웜업 중 티모가 다치면서 대신 안영규가 급하게 포백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포항전과 비교해서 오른쪽에 김한길, 중앙에 돌아온 이희균, 투톱에 백하가 들어간 것이 눈에 띄는 변화였고요. 전반 인천이 무게중심을 뒤에 두면서 광주 축의 패싱 게임을 잘 대처를 했습니다. 광주 공격에 확실히 많이 당했던 인천이었던 만큼 전반부터 어리진까지 수비적으로 준비가 잘 된 모습이었고요. 광주는 확실히 티모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계획이 좀 어그러진 모습이었고 전반 25분이었죠. 허율의 결정적인 헤더가 이태희에 막히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후반 광주에 또 한 번 변수가 생기는데 아론이 이번에 부상으로 빠져요. 이순민이 중앙 미드필더 이순민이 센터백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결국 광주 수비에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르소의 스피드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후반 5분 이태희의 롱볼을 제르소가 스피드로 광주 수비 3명을 따돌리고 강력한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죠. 이어 15분에는 손캐 듀오를 연상시키는 무고사가 내려와서 찔러준 볼을 제르소가 놀라운 스피드로 안영규와 김경민까지 제치면서 추가골을 넣었죠. 인천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한 경기는 광주의 투지로 요동이 쳤습니다. 사실 인천이 좀 너무 빨리 잠금감도 좀 있었고요. 아사니 토마스를 측면에 넣어서 전술적 우위를 점한 이정효 감독의 기지도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인천도 측면에 변화를 줘서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분위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광주는 후반 33분 아사니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인천전 4골째를 기록했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41분 엄지성 연속
연속 슈팅을 이태희가 슈퍼 세이브로 막아내면서 끝나는 듯했지만 추가 시간 이건희 헤더가 그대로 이태희의 손에 맞고 인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태희 이날 KUM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제르소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예,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날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최근 놀라운 활약을 이어간 것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주중 아시아 챔피언스로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 승리를 했더라면 주말 경기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고요. 광주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귀중한 승점을 따내면서 팀으로서 확실히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19일로 가겠습니다. 강원 손FC전 수협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난 한놈만 패. 네. 아마 요새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몰라. 이제는 고전이 된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온 명대사죠. 유우성. 수원FC 상황에 이 말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강등권 팀만 골라 팬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수협은 잔류 싸움 중인 수원 삼성과 강원을 상대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이날 강원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고 최근 4승이 강원전, 수원전, 강원전이고 올 시즌 7승 중 5승, 승점 15점을 수원과 강원을 상대로만 얻었습니다. 수협이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 패배를 당했는데요. 나머지 2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승리했는데 그 두 팀이 바로 수원과 강원입니다. 공교롭네요. 네, 올 시즌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두 팀과 전적에서 크게 앞서면서 10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 강원은 수원과 수원FC와의 총 6번의 맞대결에서 승리 없이 2무 4패. 예, 지난 라운드였죠. 선두 울산과의 경기에서 지금 수협전과 비교했을 때 경기장도 같고 그렇죠. 선발 라인업도 같았는데 그렇죠. 결과는 승리와 패배, 극과 극 체험이었습니다. 강원이 올 시즌 3승을 서울, 전북, 울산을 상대로 와. 따냈는데 이러한 약팀 약의 어떤 강원의 페이스가 강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같은 라운드에서 수원이 승리하면서 다시 최하위로 추락을 했고요. 여러모로 잃은 게 많은 그런 경기입니다. 라인업 보면 수협은 골키퍼 노동건이 선발로 복귀했고 윤빛가람이 교체 투입, 그리고 이승우, 이영재, 정재용으로 미드필더 조합을 꾸린 것이 특징이었고요. 강원은 동일한 라인업, 그러니까 가브리엘, 웰링턴, 김대원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20분 강원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김대원의 코너킥을 강투지가 헤더로 K리그 데뷔골을 쐈습니다. 어깨슛 아니야 그거? 약간 어깨 등인지 어깨인지. 경기력도 좋아서 울산전 승리의 기운이 이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후반 3분 만에 허탈하게 동점골을 내줍니다. 바우테르손이 건넨 공이 이승우의 뒷발에 걸리면서 이거는 약간 득점으로 연결되기 힘들겠다 이런 장면이었는데 뒤따라오던 서민우의 발에 맞고 이게 이승우에게 약간의 어시스트가 되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승우가 침착하게 동점골을 넣었고요. 이후 웰링턴과 어떤 1대1 상황에서 노동건이 슈퍼 세이브를 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1대1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후반 추가 시간 4분 이영재의 긴 코너킥을 윤빛가람이 오른발 논스톱 발리로, 이거 기가 막힙니다. 오랜만에 수협 극장이 펼쳐졌습니다. 네, 극장골을 터뜨렸습니다. 윤빛가람은 이날 KOM으로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프리뷰 때 키플레이어로 꼽았듯이 맞아요. 라스가 빠진 상황에서 득점을 해결해줘야 하는 선수가 이승우와 윤빛가람인데 두 선수 모두 득점을 했습니다. 윤빛가람은 벌써 시즌 8억 골이고요. 커리어를 통틀어 단일 시즌 최다골 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윤빛가람이 올 시즌 처음으로 교체 출전을 했는데 교체 투입한 경기에서 득점을 한 건 제주 시절인 2013년 11월 대구전 이후 근 10년 만입니다. 신기하네요. 교체 출전 자체가 낯선 선수인데 교체 득점은 더욱 낯섭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 K리그에서 윤빛가람에게 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현대가 더비, 울산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울산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강팀의 자격을 증명해냈습니다. 라이벌 전북을 잡아낸 승리라서 기쁨은 2배였고요. 울산 이날 승리로 단 27경기 만에 승점 60고지를 밟았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 부임 후 부활하는 듯했던 전북은 연패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울산은 강원전과 비교해서 큰 폭의 변화를 택했었죠. 네. 경고 누적으로 빠진 김영권 자리에 정승현을 들어온 것을 포함해서 서령우, 이동경, 박호, 루빅손, 황재한, 마티나단까지 무려 7명의 선수를 바꿨습니다. 전북 홍정호의 자리에 페트라색이 들어왔고요. 김진수가 마스크를 쓰고 복귀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승원 다시 전방으로 향했고요. 문선민과 한교원이 좌우 측면 선발 라인업에 들었습니다. 울산의 승부수는 변형 3백이었습니다. 이명재를 왼쪽 센터백으로 두면서 정승현, 김기희와 3백을 이루게 했는데요. 대신 루빅손을 왼쪽 윙백으로 뒀어요. 이동경을 공미가 아닌 중미로 둔 것도 눈에 띄었고요. 이 파격은 결국 승리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파격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 루빅손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루빅손 이 자리에서 안정된 플레이와 공격 시에는 폭발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흡사 박지성을 연상케 할 정도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수비 기록을 보면 놀라울 정도인데요. 11번의 획득, 4번의 블락, 7번의 클리어링 모두 팀 내 최다였습니다. 공격 진영 패스 성공률도 100%였더라고요. 이날 KUM으로 손색이 없는 활약이었습니다. 전반 점유율 50대 50이었지만 전북의 공격이 조금 더 날카로웠어요. 양 팀은 전반 이 유효슈팅 전환율 100%를 자랑할 정도로 집중력 있는 공격력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공격 타임새는 전북이 더 좋았어요. 보아탕이 롱패스를 바탕으로 빠르게 측면을 공략하면서 기회를 잡았죠. 전반 7분 한교원의 헤더는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고요. 36분이었죠. 코너킥 상황에서 김진수의 발리슛은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위기를 남긴 울산 역습으로 맞섰는데 오픈 찬스가 계속 났던 서령우가 마무리해서 좀 아쉬움을 보인 게 좀 울산의 아쉬움이었는데 후반 분위기가 바뀝니다. 울산의 공세가 거세져요. 전반 유효 슈팅 3대4로 뒤졌던 울산이 후반에는 7대6으로 앞서가거든요. 후반 초반 서령우와 정승현의 결정적인 슈팅이 모두 김정훈의 선방에 걸리게 되는데 후반 교체 뒤대 후반 18분 결정적인 기회를 무산시킨 엄원상이 결국 2를 냅니다. 이청용이 투입된 지 1분 만에 엄원상에게 환상적인 수루 패스를 건넸고요. 엄원상이 골키퍼까지 예측 마무리를 합니다. 그 길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페트레스과 김정훈 모두 좀 약간 아쉬운 플레이가 좀 겹쳤거든요. 이후 전북은 만회골을 위해 총력을 다하지만 송민규 보아탱의 슈팅이 왼쪽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면서 결국 울산의 수비를 넘지 못합니다.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위기에 놓였던 울산은 3만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라이벌을 잡아내며 우승 레이스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고요. 전북은 페트레스쿠 감독의 말대로 무승부 이상의 경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겪으면서 패했거든요. 하지만 김진수가 이날 KUM급 활약을 펼치면서 성공적인 복귀를 치른 게 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대구전 2대2로 끝이 났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안익수 서울 감독의 고별전이 된 경기인데요. 네, 라인업부터 보면 서울은 베테랑 기성용이 라인업에서 빠진 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부상은 아닌 걸로 파악이 돼서 전술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드필더 한승규가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고 지난 경기 좋았죠. 네, 지동원이 팬들이 많이 기다리던 시즌 들어 처음으로 엔트리에 포함된 게 특징이었습니다. 주간 지동원 이걸로 마감될 수 있겠네요. 마감입니다. 네. 오늘로 마감입니다. 대구는 감독 피셜 최근 폼이 가장 좋은 이근호가 고재현 세징야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8분 만에 서울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한승규가 아크 정면에서 낮고 강하게 때린 슛이 수비 다리 맞고 굴절되어서 우측 골대를 강타한 뒤에 오승훈의 몸에 맞고 다시 득점이 됐습니다. 오승훈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으니까 대구로서는 대단히 운이 좋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고요. 서울이 지난 한 달간 전반 득점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던 걸 떠올리면 서울로선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지난달 수원FC전 선제골이 똑같은 전반 8분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팬들도 그때 기억을 떠올릴 텐데 24분 만에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서울 문전 앞에서 공중볼 상황에서 이근호가 백헤더로 득점을 하는데요. 주심이 근 전 상황에서 이근호와 백정범의 접촉 상황이 파울인지 아닌지 여부를 VAR로 살폈는데 노파울로 그대로 득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크지 않은 키로 거기까지 파고든 이근호의 저돌성이 그렇죠. 골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41분 한승규가 박스 부근에서 파울을 얻었는데 여기서 팔로세비치가 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나 보던 장면이에요. 네. 예전에 그 손흥민과 라멜라가 페널티킥을 두고 싸웠던 기억도 났는데 한승규와 김신진이 막아섰습니다. 위치 자체가 가운데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오른발잡이가 차기 좋은 각도였거든요. 그 얘기를 좀 건넨 것 같은데 곧 죽어도 내가 차겠다 팔로세비치가 그러니까 한승규가 공을 강제로 뺐습니다. 김신진이 키커로 나섰고 김신진이 낮게 찬 공이 그대로 골대에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죠. 그리고 나서 김신진과 팔로세비치가 뜨겁게 껴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팔로세비치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김신진은 최근 6경기에서 4골, 황의조가 떠난 뒤에 가장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K리그 경기에서 2번이나 리드를 하고 따라잡히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서울은 지난 포항전과 마찬가지로 리드를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반 36분 세징야의 크로스를 에드가가 헤더로 연결하는 세드가가 모처럼 득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세드가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서울의 전술 운용에 아쉬움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이 최근에 소위 후반에 잠그는 축구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습니다. 이날도 리드하는 상황에서 이시영을 투입해서 5백을 만들었거든요. 추가 실점을 피하려면 수비 숫자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조직력과 간격,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서울 수비진은 크로스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이날 포함 최근 3경기에서 왜 8골이나 내줬는지 수비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2대2 무승부로 끝난 경기를 마치고 대형 이슈가 터졌죠. 안익수 감독이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3분이 넘는 어떤 사태의 변을 읽어내렸는데, 안익수 감독은 최근 성적과 다양한 팀 내 사정을 고려해서 오랫동안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1년 9월 위기에 빠진 서울 소방수로 부임을 해서 잔류를 이끌었던 안익수 감독은 서울에서 76경기를 치러서 27승 26무 2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 구단은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고요. 후임 인선 등에 관해선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20일에 열린 포항 대전전, 포항이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재밌었던 27라운드 대미는 역대급 경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저는 K리그 관련 관계자들이 카톡을 보내는 거야. 야 미쳤어 이러고 말 그대로 미친 경기였습니다. 쫓아가는 대전의 공격력도 놀라웠지만 이걸 어떻게든 승리로 만들어내는 포항의 DNA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포항 6경기 무패 행진 달리면서 3위와의 격차를 8점으로 벌렸고요. 대전은 인천에 6위를 내주면서 7위로 내려섰습니다. 포항 지난 광주전과 비교해서 최전방에 제카, 2선에 김종우, 센터백에 박찬용이 들어온 것이 변화였습니다. 대전은 김인균의 자리에 레안드로가 들어간 게 유일한 변화였고요. 아무래도 지난 경기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고 싶었겠죠. 전반부터 팽팽한 흐름이었습니다. 포항이 볼을 점유했지만 대전의 공격력이 더 간결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대전은 3번의 슈팅을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황인재가 고비마다 선방쇼를 펼쳤고요. 포항은 전반 유일한 유효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전반 41분이었죠. 완델손의 크로스를 제카가 머리로 받아 넣습니다. 40여일 만에 터진 득점이었고요. 후반 들어서 포항의 공격이 더욱 거세집니다. 후반 6분 김승대의 크로스를 제카가 또다시 마무리하죠.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포항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연이어 잡게 되는데, 백성동은 미스트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연이은 기회를 날렸고요. 김민성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데 운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 넣었으면 5대0도 가능한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데, 대전이 이진현, 배준호, 이현식을 동반 투입해서 승부수를 띄우지만 포항이 기어코 달아납니다. 후반 31분이었죠. 김인성의 크로스가 백성동의 머리를 맞고 뒤로 넘어갔고 이를 김승대가 밀어넣으면서 3대0이 됩니다. 축구에서 2대0이 가장 위험한 스코어라고 하는데 3대0은 사실상 승부가 갈린 스코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부터 대전은 맹렬한 추격이 시작이 됩니다. 35분 전병관의 크로스를 티아고가 헤더로 만회골을 넣죠. 3분 뒤 티아고가 환상적인 오른발 아웃프런트킥, 콰레스만 연상시킬 정도의 환상적인 골로 다시 한 골을 넣고요. 뭐야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후반 51분 전병관이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티아고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승부를 기어코 원점으로 돌립니다. 티아고 해트트릭, 전병관 어시 해트트릭. 2경기에서 5골을 몰아놓은 티아고는 12골로 득점 단독 선두로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승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로 1분 남긴 후반 53분 김승대가 왼쪽에서 올려진 크로스를 홍윤상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포항이 역대급 경기를 4대3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홍윤상은 리그 데뷔골을 극장골로 장식했죠. 하지만 KUM은 이날 1골 2도움을 올린 김승대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김승대 이날 고영준 자리에 나서서 특유의 라인 브레이킹과 정확한 패스를 앞세서 포항의 공격을 제대로 이끌었고요. 마무리만 잘 됐다면 더 많은 득점과 도움을 올릴 정도로 이날 김승대는 시종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수비에서도 획득을 7개나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요. 포항은 사실 비겼더라면 지난 경기에서 다 잡았던 경기를 2번이나 놓치게 되는 셈이잖아요.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좋았던 흐름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대전은 놀라운 스포트에도 아쉽게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입맛을 다시게 했습니다. 다만 티아고 활용법에 대한 힌트를 제대로 얻었다는 점에서 그래도 소득이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27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중 28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